안녕하십니까. 여권방 숨소리 TV입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다수의 자폭 드론으로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 시설을 파괴했고, 세대의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가 있는 항구를 공격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은 미군이 전투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코르세오는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코르닉사가 개발한 전장 7.3m에 이르는 고속 무인 수상정으로 최고 속도는 35노트 약 64.8km이며 자폭형 공격과 구조의 임무 등도 수행하는 다목적 수상 플랫폼입니다. 항속거리는 1150마일 이상 약 1850km에 이르고 탑재량은 1000파운드로 약 450kg이며 가격은 대당 100만 달러 미만으로 약 14억 9천여만 원인데요. 지난달에는 오만만에서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으로 해상을 떠들던 조종사 2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내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자폭드론 샤헤드 136을 역설계해 제작한 저비용 소모성 장거리 자폭드론 루카스를 이미 실전에 투입해 경제적인 공격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요. 루카스는 대당 약 3만 5천 달러로 약 5,200만 원이지만 최대 탑재 중량 18kg으로 최대 1800km를 비행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훌륭한 공격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물량을 앞세운 해상 전력과 드론 등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그중 일부를 실전 투입함으로써 소개의 성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해온 천주국 미국이 적응 빠른 전쟁 수행 능력을 입증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수상정에 대한 연구 개발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수상정 해령이 그것인데요. 특히 하나 시스템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 사토리 2026에서 전장 35m, 전폭 6m, 배수량 약 250톤 규모의 중형급 무인 수상정 스트라이커 S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안 경비용 고속정인 참수리급 고속정이 150톤급이고 그 후속형으로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해 배치되고 있는 차기 고속정 PKMR이 230톤급이니 이번에 선보인 중형급 무인 수상정 스트라이커 S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중형 무인 수상정 스트라이커 S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정찰부터 공격까지 가능한 모듈형 탑재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상부 구조물을 없애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체 각도를 채택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인 것 또한 특징입니다. 조타실과 거주 공간 등이 필요 없어 더욱 넓어진 활용 가능한 내부 공간에는 최대 10톤 규모의 컨테이너용 무장 모듈을 실을 수 있어 임무에 적합한 다양한 공격 무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천무에서 발사되는 80km, 160km, 290km 사거리 유도탄과 대함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해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천무를 탑재한 중형 무인 수상정이 군집 대용으로 적의 해상 표적을 집중 공격할 수 있고 아군의 유인 수상함을 전방에서 호위하면서 적함 등의 해상 표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스트라이커에서는 단순한 자폭 해상 드론이 아니라 재무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정찰과 공격을 병행할 수 있는 해상 무인 플랫폼입니다. 스트라이커에서는 정찰기나 위성,
다른 수상함 등으로부터 표적에 대한 정보를 받아 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는데요. 스트라이커 S가 전력화되면 넓은 해역에 분산 배치되어 적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적의 탐지에 혼란을 주어 아군 수상함의 생존성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지난달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침투하는 적 자폭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안티드론 미사일의 정보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대드론 미사일은 개념 설계 과정의 것이 아닌 현재 실제로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러 탄도를 탑재하지 않은 시험탄으로 드론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직경 140mm, 길이 1.8m, 무게 약 38kg이 경량화된 것으로 AI 기반 핵심 기술을 활용해 차량에 탑재되어 적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가 적 드론을 포착하면 차량에 설치된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영상, 열영상, 레이저 거리 측정 등을 활용해 표적을 식별 추적한 후 미사일이 발사되는데요. 미사일은 무선으로 연결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 드론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서 요격 지점까지 비행한 후에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통해 적 드론을 추적하여 최종 파괴하게 됩니다. 이때 드론과 같은 작은 표적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기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요. 적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은 직접 요격이 아니라 근접 신간의 작동으로 적 드론 근처에서 자동으로 폭발하여 파편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공미사일 천군과 엘셈 등은 적 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요격하는 방식이지만 소형 드론은 비산하는 파편의 충돌만으로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드론 미사일은 LIG가 개발한 사격 통제 시스템의 자동화된 절차에 따라 대상 표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목표가 할당되어 발사되고 군집 드론과 같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준을 정하여 군용 드론을 1에서 5까지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LIG가 공개한 대드론 미사일이 표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중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무인기로 전장 2m 이하, 속도 250노트, 약 463km 이하의 것으로 이란의 자폭드론 샤헤드 136이 대표적인 기종입니다.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대드론 미사일을 공개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물을 탑재한 중형 무인 수상정이나 새로이 개발된 대드론 미사일이 우리나라에서 전력화되지 못하고 그 시기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거나 외국으로만 수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드론 미사일의 경우에는 차량에 탑재된 지상형뿐만 아니라 KF-21 등의 전투기와 헬기에도 장착할 수 있고 수상함 등에도 탑재되어 훌륭한 대드론 방어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정책 당국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적의 자폭 드론이 대량으로 날아들어 급박한 경우에는 아무리 소중하고 값비싼 방어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발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적과 자폭 드론에 우리 대공 미사일을 소진한 다음에는 적의 후속적인 실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자멸의 길에 이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국방에 있어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는데요. 한편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2를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LSAM을 기반으로 개발해온 함대공 유도탄2의 조립 생산 현장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 완료됐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달부터 발사용 시제기를 생산하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장거리 대공 방어무기 함대공 유도탄2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될 것인데요. 탐색기는 3세대 반도체 기술이 접목되어 더욱 작은 표적을 능률적으로 포착하는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
0.3m 길이의 표적까지 포착할 수 있고 표적을 요격하기 위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초에 100번 목표를 추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산 유도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해군 방공망의 운영 자립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경로를 추적하는 신속성은 미국산 SM-2보다 5배 빠른데요. 이제는 한국형 수직 발사대에 국산 미사일을 다양하게 탑재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산 함대공 유도탄2의 전체적인 성능은 현재의 SM-2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